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6년 6월 3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89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커네티컷의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사실 어제 미국에서는 기초선거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엘렉션. 올 11월에 있을 본선에 진출할 예비 후보들 뽑는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몇 개 주에서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뉴저지 뭐 몇 개 주에서 요 소식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6월 3일 한국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 12월 내란이 있었고 2025년 5월 새 정부 들어섰고 2026년 들어서 맞은 지방선거였습니다. 상당히 큰 지방선거였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 17군데가요? 아마 그렇게 뽑았죠. 자, 6월 3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객관적인 사실들 뉴저지 양희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뉴 탐사 웹사이트에서 갖고 온 정보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예전에는 뭐 보궐선거라더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100%다 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다시피 그냥 이렇게 결과만 숫자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곳의 강력단체장이 나왔고 4곳의 국민의힘이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지지했었던 곳에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곳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서울특별시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많은 행보들이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참 부적합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번에 다시 재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실망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 20대, 30대의 그 남자들이 국민의힘을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전재수 의원 당선이 됐고요. 역시나 국회의원 됐을 때도 굉장히 부산 지역이 힘든데도 그때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부산광역시장이 됐습니다. 아주 너무 좀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대구광역시 또 울산광역시는 이걸 보면서 진짜 처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빨간 당을 찍겠다고 하는 얘기를 맨날 듣고 사는데 역시나 그래서 그냥 좀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대구광역시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현 시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48.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48.5%로 해서 아쉽게, 굉장히 좀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15,861표 차로 이렇게 오세훈 예. 후보가요.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구청장으로서 선거를 성과를 굉장히 했었는데 많이 냈고 뜨는 샛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성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패배를 한 것은 정말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예.
그러니까요. 예, 더더욱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울산광역시에 김상욱 후보 옛날에 그 탄핵 투표하고 할 때 뭐 윤상현이한테 막 욕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굉장히 그때 그렇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울산광역시장으로 당선돼서 예, 정말 기쁩니다. 부산 북구갑에 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참 부산 지역에 아직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돌릴 준비가 아직 안 된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대신 어, 또 국민의힘 후보는 찍지 않고 한동훈을 찍었다는 거는 또 어떤 그쵸. 의미가 있긴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좀,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주였던 하정우 후보가 낙선된 것은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예전에 전재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이렇게 후보가 나왔고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노력했을 때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많은 부산이나 또 경남, 경북 지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예전 같으면 40%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숫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사실은 되게 많이 했지만 아쉽지만 뭐 선거가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그 다음번을 위한 또 이렇게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수구 갑에 인천광역시에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놨었고, 다시 이렇게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인천시장을 역임했었죠, 송영길 후보가.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 같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 다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요번에 가장 뜨거웠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시 을이거든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굉장히 좀 뜨겁게 경쟁을 해서 좀 마지막에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이렇게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이게 뭔가 왜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까지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당선이 되는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만약에라도 경기도 평택시 을의 국회의원이죠, 이거 국회의원 선거. 그쵸,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8.8%,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또 27점 몇 프로 진짜, 해서 네. 이 둘을 합치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보다 훨씬 충분히 이기고도 많이 남았죠. 단일화를 받는데 했다면. 예, 단일화가 안 돼서 유이동 후보가 34.8%로 당선이 됐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나오고 있는데 다 우리 커네티컷 박사장님과 뉴저지 양희님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딱 자기가 느낀 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희님부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지도를 보면서 빨간색과 파란색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뭐 예전과 같이 역시 전라도 지역은 파랗고 경상도 지역은 빨갛고 이게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다. 만약이라도 경상도 지역이 파래지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이렇게 좀 정상적인 보수 후보들이 나온다면 전라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건강한 그 정치 그런 그 형태가 될 텐데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아직도 지역적인 그런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좀 극우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감옥에 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민주당 계열이라든가, 뭐, 조국혁신당 그런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묻지마 그 투표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 그게 좀 답답하고 화가 좀 났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뭐 민주당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거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공약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좀 비리가 나오고 그게 좀 뭐가 어떠냐라는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근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넘어서기에는 참 뭔가 힘든 벽이 아직도 존재하구나. 이게 참 큰 관건이다. 하지만 그래도 투표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또 실망과 함께 기대도 해봅니다. 자, 커네티컷의 박 사장님. 저는 뭐 다른 선거 결과에 대한 뭐 여러 가지는 다른 정보는 이미 딴 데서 봤는데, 난 뭐 다른 거보다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 사태를 만든 중앙선관위위원회. 예, 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를 시작했어요. 이 이제 절차에 어긋나죠. 예, 그 문제가 논란이 돼서 근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로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잘못이 지적이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 무효라고.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됐어도 내가 보기엔 무효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반대로 무효로 가야 되겠구만. 하여튼 근데 이건 논란의 잠깐 여지가 제가 있어요. 예, 하여튼 네, 잘못한 뉴스를 거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예, 예. 이런 쇼리지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 투표용지를 좀 많은 여유를 갖고 만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선거 의혹이 더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건 그래서 말도 안 그, 돼. 핑계도 안 돼, 그건. 아, 기본적으로 투표할 그렇겠죠? 때 투표용지 마련하고 투표소 마련하고 하는 건 선관위의 기본 임무죠. 그럼, 그리고 음, 부족하더라도 개표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은. 그럼. 예,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의혹을 받더라도 투표용지가 많이 남아서 받더라도 모자라는 것보다 나은 거지. 말도 예. 안 되는 그리고 얘기야. 그렇죠. 그런 불의의 일이 일어나서 개표가 늦어지는 거는 잘못이라고 뭐라고 못해요, 아무도. 그런 그렇지. 사정에 있어서 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 그런데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개표가 됐다. 이렇게 그렇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사님 네. 더 했어? 다 한 거예요? 없어요. 네. 거기까지. 저도 몇 마디 보태겠습니다. 뭐 첫 번째, 요번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인데, 아무래도 그 내란을 겪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극우 세력과 민주진보, 이런 갈등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요번 선거에서 그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는 그런 어떤 당이 우세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을 뽑자, 저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약간 요번에는 너무 약간 지나치게 과연 어느 당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로 넘어갔다는 것이 약간 저는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는 예측대로 다 갔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분명히 지금 심판 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긴 거잖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왜? 일부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처가. 예. 그쵸. 그렇지만 예측대로는 사실 된 거 아닙니까? 다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예, 민주당이.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차기 대권 싸움 때문에 조국 대표를 누르려고 일부러 뭐 개혁신당에서 온 문제 많은 김용남을 투여했다.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조국 혁신당은 거기서 뭐 고집을 부리고 뭐 굳이 나오느냐 꾸역꾸역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양 논란을 다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저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다면 이게 지금 막 그 어떤 국회의원 과반이 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 민감한 선거라면은 아까 얘기한 그분들의 논리가 맞지만 사실 지금 대세는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측대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굳이 뭐 조국 대표 보고 왜 거기 나왔냐, 김용남 후보 보고 왜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사람들은 김용남 후보를 저렇게 막 일부러 되지도 않을 거 넣냐, 막 이러지 말고 저는 다 이해가 가요. 뭐 이런 때 한번 나와보는 거지. 그래야 앞으로도 군소정당에서 눈치 안 보고 한번 내보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런가 했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졌어 이래가지고 막 그 어떤 한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될 때 한국 정치도 시범을 해봐야 돼요. 언제까지나 양대 정당으로만 빨간 거 찍을래, 파란 거 찍을래 이걸로 언제까지 갈 거예요. 가끔 노란 것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해서 한번 시험도 받아보고 해야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다고 봅니다 이거죠, 저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2025년 뭐 한 중반까지만 해도 그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의 그 억진과 범법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치를 떨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도 잘하고 막 더불어민주당 잘하는 것에 성원을 막 보냈지만 이러한 어떤 모든 정치는 요동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절대로 어떤 한 정당이나 한 정치인이 영원히 잘할 수가 없어요. 왜? 한 곳이 잘해서 힘이 그쪽으로 쏠리면 유권자들은 아무리 그 정당과 정치인이 잘해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또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치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쵸. 아무리 한 곳이 잘해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은 쟤들 혼자 잘 되면 안 되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딴 쪽을 밀어주는 성향도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 2년 사이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견해를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 그런 어떤 선거판에서 그 한없이 미움, 혐오를 하다 보면 그 골짜기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로 그 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기회는 보장되는 거고 서로 그거를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 유권자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489화 미국 정치농장 6.3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다음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 미국 정치농장 양희님, 커네티컷의 박사장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